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은 4문항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은 5문항 나오는데 요거는 전산회계 1급 때 잘 해놓으시면 전산세무 2급 때 할 게 크게 없어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이 한 2가지 더 추가되면 세무 2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회계 파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많이 맞춰요. 암기.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반반이에요. 외울 거 반, 이해 반인데 여기는 거의 암기가 8, 90%? 그래서 못 외우시는 분은 좀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잘 외우시는 분은 아주 그냥 뭐 동그라미가 그냥 많이 칠 수 있는 거. 그래도 공부할 때는 뭐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요? 네, 눈이 많이 내려야 돼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막 장마도 그런 장마가 없어. 네. 그러면 진짜 마음도 장마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실 필요는 없고요. 2장짜리 보시거나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쭉 오늘 나갈 때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못 나가면 내일 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원가회계 끝나요. 미리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파트라.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남.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5년에 한 번씩. 네. 왜 5년에 한 번씩 내요? 쉬우니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네. 근데 운 좋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운 좋은 반은 저희가 외운 거에서 7, 80%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중요하니까 이거 보세요라고 할 때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 그 예지력이 떨어졌어요. 한참 많이 맞출 때에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요거 나오면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진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봐도 시험 보는 그날 답지가 뜨거든요. 참고로 저희 시험은 시험 보고 시험지 갖고 나오거든요. 그날 8시에 답지가 떠요. 그러면 채점하시면 돼요. 그러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자 발표 날 전까지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그 가채점 결과를 별로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왜냐면 역전될 때가 있어요.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붙을 때가 있고 붙었는 줄 알았는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다반에서 80점 넘으면 웬만하면 붙는 거고 가다반에서 60점 안 되면 떨어진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72점인 줄 알았는데 65점으로 떨어진 사람 있고 67점인 줄 알았는데 73점으로 붙은 사람은 있어요. 왜냐면 입력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전 그렇게 가채점 결과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80점이 60점 되고 50점이 70점 되고 이런 건 없어요. 한두 개 정도 바뀔 때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50점 안 되면 회계 공부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50점 안 되면 그냥 나하고 회계는 안 맞는 거예요. 깔끔하게. 최소 50점 이상은 나와야 그 다음에 보더라도 여지가 있는 거지. 50점이 안 되면 그냥 찍어서 나온 거 점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전반에서 다 얘기해요. 50점 안 되면 나하고 회계하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회계 파트 말고 딴 거 준비하시라고. 왜냐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려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희망 고문.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불가능한 사람한테 희망 주는 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참고로 로또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원가회계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가의 3요소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2장짜리 있어요. 지금은 2장짜리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 순서대로 할 거라. 그리고 아마 원가회계는 제가 조금 오버하면 거기에 있는 거 거의 순서하고 써드리는 거 거의 맞을 거예요. 매칭이.
재료비 뭐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원가회계라는 거는 물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요 회사에서 많이 써요. 무슨 회사요? 제조회사. 그럼 물건을 만들려면 뭐 있어야 돼요? 재료. 그 다음에 노무비는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없으면 물건 만들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물건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료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그걸 만들 기계도 있어야 되죠. 장소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 들어가죠. 그 기타 비용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제조경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두 가지 써 있을 겁니다. 두 장짜리에 보시면 직접비는요 특정한 데 쓴 거예요. 그래서 특정 그러면 몇 군데에서 쓰는 거예요? 한 군데. 몇 군데에서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간접비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공통.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아파트 관리비는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간접비예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같이 쓴 거에 대해서 나누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내야 되는 관리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왜냐면 나누어서 내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엘리베이터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것도 나누어서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 근데 엘리베이터 요금 1, 2층은 웬만하면 안 냅니다. 왜 안 내요? 안 타니까. 근데 내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 규정에 그 내용이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싸움 납니다. 실제 작년에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아파트에서 이거는 소송까지 갔어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 2층 사는 사람한테도 내라. 그래갖고 1, 2층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 걸어버렸어요. 우리 못 내겠다. 왜요? 나 안 써. 안 쓰는데 내래. 그럼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송까지 갔어요. 근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자들한테 제일 불만이 하나 있어요. 소송 걸었대. 그럼 어떻게 끝났는지도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원인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려도 결과를 얘기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결과가 없어요, 항상. 그런 자잘한 것들은. 그래서 직접 그러면 같이 쓴 거고 간접 그러면 뭐라고요? 직접 그러면 한 군데에만 쓰는 거예요. 몇 군데요? 한 군데. 간접 그러면 몇 군데에서 쓰는 거예요? 두 군데 이상. 그래서 재료비는 이렇게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도 직접 제조경비가 있고 무슨 제조경비가 있어요? 간접 제조경비. 이렇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두 가지씩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직접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혼자 썼다. 그 다음에 간접 그러면 같이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 간접비는 인과관계로 나누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요거를 연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과관계의 뜻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죠. 그러면 여름에 투덜투덜 되면서 냅니다. 왜 투덜투덜 돼요? 에어컨 켰으니까 많이 나와. 근데 왜 내요? 내가 많이 쓴 것 같아. 냅니다. 맞죠? 그걸 무슨 관계라 그래요? 인과관계.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와. 그러면 냅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안 맞아. 아까처럼 뭐 나는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관련된 요금을 내래. 그러면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왜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안 쓰는데 돈을 내래. 그러면 돈 내는 거에 사람들 민감합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요즘에 되게 민감해요. 맞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뭘로 나누는 게 좋으냐.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요거는 내일 또 볼 건데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건물 관리비야. 그러면 요거는 면적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봐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면적이 큰데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많죠?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너 많이 내. 그러면 내요, 안 내요? 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집에 사시면은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러면 싸움 납니다. 인원수로 하재. 그럼 싸움 날 수 있어요. 50평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20평에 6명이 사는 6분이 사시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수저 몇 번 들었냐에 따라서 내재. 그럼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맞죠? 또 그래서 노래 제목에도 있잖아요. 몇 분의 몇? n분의 1. 맞죠? n분의 1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해. 그럼 내면 안 되잖아요. 나 안 먹을 건데. 그래도 의리 있으신 분들은 내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놈이네. 맞죠? 제가 한때 조금 냈었어요. 한때 나쁘지 않게 벌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0대 후반에 세금 다 떼고 350에서 400씩 벌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친구들 만나면 내가 거의 다 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쫓겨납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 있는 거 찍으면 돼요.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식당이 있어. 그러면 식당은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좋아요. 무슨 수요? 직원 수. 그래도 대부분 식당은 1인당 얼마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회사 식당이 밥맛이 없어.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1인당 식대가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익을 가져가려면은 맛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맨날 나가서 내 돈 주고 사 먹었잖아요. 안에서 먹으면 내 돈은 안 들어가는데. 돈 없을 땐 안에서 먹고 돈 있을 땐 바깥에서 먹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은 1시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배 잡고 들어갔어요.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팀원이 5명인데 4명이 배를 잡고 들어가니까 팀장님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쟤네들 밖에서 밥 먹고 왔구나. 그래갖고 한번 전체 집합 걸려갖고 욕 먹었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올 거면 시간에 맞춰서는 들어오라고. 근데 식당도 진짜 맛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맘만 있었어 봐요. 내가 왜 나가서 먹어요? 내 돈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은 뭐 먹지?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뭐 직장 상사분하고 드실 때에는 직장 상사가 오늘 순댓국이 땡긴대요. 그러면 나는 먹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맞죠? 못 먹어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요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원가 행태. 원가 행태 또는 원가 형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똑같다 그래서 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비하고 무슨 비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변동의 뜻이 뭐죠? 움직이는 거, 바뀌는 거. 고정은 뭐라고요? 똑같은 거. 그래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우리 하나 만들 때 100원이면 재료비가 2개 만들면 얼마 들어요? 200원.
3개 만들면 300원. 네. 음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그 다음에 노무비가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래 일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하나 있죠. 몇 시간제예요 지금? 일주일에? 아니요, 40시간은 기본이고 52시간씩밖에 일을 못해요. 53시간 일하면 법에 걸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조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52시간 이상 월급을 주면은 이게 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왜 52시간제가 생겼죠? 일자리 나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일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10년 전에 일자리 있습니다랑 지금 일자리 있습니다랑 문자를 보내보면 오는 리턴이 틀려요. 옛날에는 일자리 나왔어요. 관심 있는 분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왔었던 게 뭐냐면 얼마예요 였거든요. 월급이. 근데 요즘엔 뭐가 먼저 와요? 몇 시 출근이에요? 몇 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한 3번째인가 4번째 물어보는 게 월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사람이라기보단 시대죠. 시대마다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어때요? 틀려요. 그래서 요즘엔 일명 워라벨? 네, 저녁이 있는 삶. 모르겠어요. 전 그게 맞는지. 저는 이제 애기하고 뭐 맞벌이하고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 금은 일하는 데다가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꼰대입니다. 일 관련돼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재료비로 한 개에 골뱅이라고 쓰면 뭐라 그랬죠? 단가. 하나에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럼 한 개 만들 때 얼마예요? 1,000원. 10개 만들면은요? 10,000원. 아이고. 50개 만들면은요? 50,000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1,000원에서 10,000원 되고 10,000원에서 얼마 됐어요? 50,000원. 그 다음에 한 개에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러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10개에 10,000원이죠. 그럼 한 개로 했을 때 얼마예요? 1,000원. 50개에 50,000원 나왔죠.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다? 일정하다. 거기에 있는 게 이 뜻이에요. 단위당 그러면 몇 개당 금액이에요? 한 개당. 그 다음에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보험료하고 임차료예요. 고정의 뜻이 뭐예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고정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료잖아요. 월세 매달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해약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험해약이 늘어났어.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집에서 쓰는 것 중에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비. 외식 안 하면 되잖아요. 어디에서 먹으면 돼요? 집에서. 그 다음에 정주께 쓰면은 보험을 해약합니다. 맞죠? 보험 해약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아프면 돼요. 왜냐면 보험 왜 들어요? 아팠을 때 쓰려고 드는 거죠. 안 아프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험 해약률이 높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도 해설이 돼요. 해석이.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를 100만 원 내요. 얼마 낸다고요? 100만 원. 그러면 물건을 한 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물건을 1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물건을 5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고정비는 어때요? 일정해요. 맞잖아요. 다 100이야. 몇 개를 만들든. 그 다음에 한 개당 100, 하나 만들 때 100만 원이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만 원. 10개 만들 때 100만 원이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만 원. 50개 만들 때 100만 원이면 한 개에 얼마예요? 2만 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다? 감소한다. 뭐 할 때냐면 조업도가 증가할 때라고 2장짜리에 써 있죠. 이 조업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양? 생산량.
다음에 우리가 외울 때는 요건 솔직히 필요 없고요. 시험에선 이거 물어봐요. 총변동비 어떻게 되냐? 단위당 변동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암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암기. 회사 가시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과장님이 오셔갖고 미스김 총변동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거의 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해요. 이런 거 검사하는 게 급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할 때 뭐 하냐. 솔직히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그래서 회사 가시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원가회계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쪽 파트에서 많이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면 양은 적고 개수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일반적인 점수가 나오시려면 원가회계를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 파트가 제일 쉽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2장짜리 나눠드린 거 보면 요것도 있어요. 준변동비. 준변동비를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 그래요. 근데 왜 혼합원가라고 하냐면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어요? 고정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요금? 기본요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핸드폰 있죠 다들. 핸드폰 기본요금까지는 똑같이 나가죠. 그게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고정비. 근데 기본요금을 넘기면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한 변동비는 아니야. 그래서 무슨 변동비라 그래요? 준변동비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요금이 있어야 돼요? 기본요금. 왜냐면 기본요금까지는 고정비니까. 그 다음에 택시도 똑같잖아요. 우리 택시 타면 기본요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기본요금 넘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얘기하죠. 제가 좀 엉뚱하다고. 무슨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택시를 잘 안 타는데 예전에 이제 좀 외곽에서 일할 때 택시를 좀 몇 번 타야 될 일이 있어갖고 택시를 한번 타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택시 타면 미터기 있죠. 미터기에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뛰죠.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놈의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왠지 돈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택시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애가 뛰지를 않아. 그래갖고 미터기가 안 올라갈래나? 그랬더니 올라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좀 엉뚱해요 제가 봐도. 결론은 말이 뛰든 안 뛰든 돈은 뭐한다? 올라간다. 근데 거기가 좀 외곽 지역이라 기본 요금이 없더라고요. 외곽 지역은 타자마자 그냥 올라가요.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는 논밭이라 갔다가 손님을 태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없어서 조금만 멀리 나가면 기본 요금이 없대요.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인천에서 탔었으면 한 5, 6천 원 나올 건데 거기서 타면 거의 10,000원 돈 나오더라고요. 더블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기본 요금이 없대요.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직원 100명당 1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해요. 일명 반장님. 근데 이 반장님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직원 1명부터 100명까지는 근로감독관이 몇 명 필요해요? 1명. 그러니까 월급을 얼마만 주면 돼요? 20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직원이 늘어났어. 그러면 101명부터 200명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얼마 필요해요? 2명 필요하겠죠. 월급이 얼마 나가요? 400.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정은 고정이죠. 1부터 100까지는 200만 주면 되니까. 근데 101부터 200까지는 400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정은 고정인데 완벽한 고정은 아니야. 그래서 무슨 고정비라 그래요? 준고정비. 그래서 준 그러면은 완벽한 고정비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거기 교재 그 나눠드린 거 외우실 거예요? 없을 거예요? 뭐가 없냐면은 요거 그래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셔도 되고 어차피 제가 이따가 드릴 거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요게 변동비예요. 상승곡선. 왜냐면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서 요게 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고정비예요. 왜냐면 고정비는 아까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한 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내야 되는 금액이 어때요?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게 준변동비예요. 가다가 올라가. 요게 기본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기본요금 넘기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준고정비예요. 200만원, 400만원, 그 다음 얼마요? 600만원.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디 갔냐? 뭐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가 무슨 비라고요? 변동비. 일직선은 고정비. 요거는 준변동비. 가다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준고정비라고 하는데 이걸 계단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뭐하고 비슷해요? 계단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 그래프 주고 얘 뭘까? 아니면 얘에 맞는 설명을 뭐 하시오?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변동비. 왜냐하면 변동비는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는 건 무슨 비라고요? 고정비.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가면 뭐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건 무슨 비라고요? 중고정비. 근데 시험 문제에 계단형이라고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설명하고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또 못 풀 거예요. 분개 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분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암기. 아까 봤잖아요. 재무제표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들러리 쓰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용꼬리가 되느니 닭대가리가 되죠. 네. 전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후회하는 건데 너무 나대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나대갖고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래갖고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나 관종이더라고요. 아 요즘 들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네. 와이프한테 나 유튜브 할래. 그 다음에 삼각대 사자마자 그냥 찍었어요. 그래갖고 유튜브 갔더니 편집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운받아갖고 대충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260명이 봤네. 260회 찍혀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네? 그래갖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찍었어요. 그래갖고 또 그냥 편집 대충 해갖고 또 올렸는데 80회 찍혀있어요.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빌었죠. 저기 장비 좀 사주십시오. 그 컴퓨터 바꿔갖고 프리미어 프로인가 있더라고요. 그 편집을 겁나 해갖고 거기에다 자막까지 넣어서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렸는데 지금 80회예요. 내가 봐도 미친 것 같아요. 그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오빠 어떻게 찍어서 올려? 그랬더니 나 관종인가 봐. 네. 맞잖아요. 거기 내 얼굴 다 나와요. 이름만 바꿨지. 나 몰랐는데 나 관종이더라고요. 내가 봐도 제가 결단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요즘 텐션이 너무 올라갔어. 좀 조절 좀 해.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근데 요즘 와이프 좋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하는 대신 이제 내가 신경을 못 쓸 것 같아갖고 어저께도 낮잠 주무셨거든요. 내 밥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어휴 일어나더니 고생했다고 밥도 해놓고 그래갖고 설거지 쌓여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을이니까 뭔가 장비가 필요하면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장비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널고 빨래 돌리고. 화장실 청소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한번 와이프가 예전에 30분 동안 가두고 화장실 청소했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틀 동안 팔 아팠거든요. 뻑뻑 문댔더니. 그 다음에 거기 2장짜리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 요거 대빵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전환원가를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기초원가는 얼마냐? 가공원가는 얼마냐? 아니면 공식을 고르시오. 틀린 공식, 맞는 공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가에게는 뭐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암기.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가 계산의 2에 거기는 특별히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로 오세요. 네. 거기 동글뱅이 밑에 2번 보시면 원가에 몇 요소라고 있어요? 3요소. 뭐뭐뭐 있어요? 재료 원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재료비예요. 무슨 비라고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 원가는 무슨 비요?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원가는 그냥 제조 경비. 원가는 빼셔도 지장 없어요. 우리 공부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 박스 보시면 좀 전에 써드린 기초 원가하고 무슨 원가 있어요? 가공 원가. 그래서 그거는 좀 암기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0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왜 또 영어로 나왔냐? 통제 가능 원가와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통제 불능 원가.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대표이사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제 가능 원가는 말뜻 그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통제 불능 원가는 통제할 수 없는 건데 그 통제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랑 뭐라고 있어요? 통제 불능 원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통제 가능 원가가 대표적으로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노무비가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요, 안 해요? 해요. 연봉. 네, 연봉 계약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딱 앉았더니 사장님이 힘들어.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결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힘든 거 아는데 제일 짜증날 때가 뭐냐면 사장님은 펑펑 쓰고 다녀. 그런 사장님 만나면 솔직히 속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지 쓸 거 다 쓰고 자동차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맨날 뭐 없대요? 돈 없대.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해요. 아, 여길 계속 다녀야 돼. 때리치야 돼.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둘 수는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걸 되게 못했어요. 다음에 갈 때를 정해놓고 그만둬야 돼요. 다음에 할 거를. 그래서 플랜 A, 플랜 B 최소한 2개 이상은 준비해놔야 돼요. 왜냐면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홧김에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뽑아줘요? 그리고 내가 빨리 취업할지 늦게 취업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도 한때 잘 나갔어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뭐 다들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일주일에 면접 10개씩 봤어요. 하루에 아침 오후 오전 오후로. 그땐 배짱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면접 보라고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숫자 딱 꺼내서 거기에서 언제 가능하세요? 그러면 딱 봐요. 있어. 그러면 저기 그날 안 되고요. 저 요날 되거든요. 안 된대. 그러면 예.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웃긴 게 뭐냐면 그러고 1년 후 한 달에 2통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게 있죠. 이제부터 그만두면 큰일 나겠다.
1년 전만 해도 나를 찾는 데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연식이 1년 지났다고 나를 안 찾아줘.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정신을 차렸죠. 근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몰라요. 근데 내가 깨달으면 그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었단 얘기예요. 제가 3년 동안 9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9군데 다니면서 나를 괴롭힌 직장 상사가 6명 있어요. 근데 5명은 이해했어요. 그 이제 한 명만 더 이해하면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까. 개과천선하지 않을까. 근데 그 한 명은 죽어도 이해가 안 돼갖고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효리 씨가 나와서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기 매니저들을 이해하게 됐다고. 네, 거의 다 이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과천선하는 건데 난 아직 한 명을 이해를 못해서. 근데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슬픈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 다음에 통제불능원가의 대표적인 건 보험료하고 임차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정비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스 김 우리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보험료 좀 깎아봐. 안 되잖아요.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저희 보험료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해약하세요. 왜요? 보험회사 입장에선 해약하는 게 유리하니까. 맞잖아요. 저 지금 보험이 대부분 제가 지금 보험료로 한 3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저 이제 4년 남았어요. 대부분 일찍 든 거라. 4년만 지나면 저 80세인가까지는 다 혜택을 받아요. 어떤 건 죽을 때까지 혜택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드는 게 좋은 거예요. 들을 거면. 그리고 꼭 뭐는 갖고 계셔야 돼요? 뭐지? 손실보험인가? 실비보험. 꼭 용어만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병 중에 하나인데. 실비보험은 하나씩 꼭 있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느꼈었던 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코가 무슨 코라고요? 성형수술한 코라고.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보험이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400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는 이제 어머니 밑에 있을 때였으니까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딥니까? 열흘 누워 있었거든요. 400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병원비로 80 나왔어요. 원래 100만 원 나왔는데 친구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갖고 자기 이름 되면 20% 깎아준대요. 나야 옳다쿠나 하고 이름 됐죠. 그랬더니 20% 깎아줘갖고 80만 원에 해결하고 그다음에 400 받아서 320 남았는데 고생했다고 100만 원 받고.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이래서 나일론 환자가 있구나. 누워만 있으면 뭐 받아요? 돈 받아. 그래서 보험 같은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보험 있죠. 요즘 TV 같은 거 보면 그 보험료 다시 이렇게 더 좋은 걸로 들어준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이런 걸 수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험 관련된 책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험 갱신하지 마세요. 옛날 보험보다 좋은 보험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암보험을 실제로 설명을 드리면 암보험 옛날에는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면 어떤 암은 50%, 그 50%, 30%짜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많이 걸리는 암이에요. 근데 옛날에 걸렸으면 100%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갱신하지 마세요. 그 광고 나올 때 이런 거 나오죠. 수수료 안 받는다고. 수수료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갱신하면 새로운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20년짜리인데 5년 부었어. 그러면 15년만 부으면 끝나는데 갱신하면 다시 20년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부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갱신하시면 안 돼요. 그거 걔네들 상술이에요. 그리고 더 좋게 해드립니다. 개뿔 좋은 거 없습니다. 진짜 이거 농담 안 하고.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 책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집에 지금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어갖고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얘가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현대해상이었나? 저도 정확하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험금으로 한 달에, 그러니까 남편분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5억 줬다라고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인가 1900년대 후반에. 그거 왜 5억이 나왔냐면 그분이 든 보험이 한 달 보험비가 500만 원짜리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5억을 줬다라고 광고를 한 건데 그 500만 원 얘기는 싹 빠져 있어요. 그냥 사망해서 우리 보험을 들어주면 얼마를 줬다? 5억을 줬다. 근데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억, 그 500짜리 못 들잖아요. 그럼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들잖아요. 만약에 5억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시비 먼저 걸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5억 주면은 회사에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 시비 제일 많이 거는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삼성이 보험 지급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많이 아파서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시비 걸 거 먼저 찾아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게 제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삼성에서 지급률은 제일 하락세예요. 진짜로. 참 슬픈 얘기죠.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험 얘기하면 꼭 그 얘기예요. 아우 저는 안 아파서 안 들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우 저 보험료 많이 나가는데 아까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요? 안 아픈 거예요. 보험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 자주 아팠단 얘기예요. 안 아프면 안 주잖아요. 또 저도 맨날 그 생각해요. 아, 보험료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아팠단 얘기잖아요. 아프면 받으니까. 근데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돈 있는 사람은 보험 안 들어요. 왜요? 현찰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나 돈 많아.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왜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몇 천만 원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험 들어놨다가 크게 문제 생겼을 때 보험료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그래서 꼭 실비보험 같은 거 꼭 들어놓으시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투잡으로 보험을 팔아볼까? 수강생들한테. 그럼 1년에 몇 개는 팔 것 같은데. 제 말은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탁탁탁탁 긁으면 한두 명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 정도로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그냥저냥 먹고는 사니까. 힘들어지면 투잡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도 똑같잖아요. 저기 집주인한테 가갖고 월세가 비싼 거 같아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나가. 나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에 딴 데 가서 찾을 수 있냐가 없냐가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원가라 그래요? 통제, 불능원가. 그 다음에 아까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봤죠. 그래서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무슨 원가? 혼합원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풀 겁니다.